가상자산 과세, 즉 코인 과세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1월 1일에 예정된 코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대신 2년 유예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예대 시행이라는 양측의 입장차는 결국 좁히는 데 실패했고 이를 둘러싼 협상은 다음 달 2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차량 행진, 1인 시위를 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급기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대한 국민 청원이 진행되어 하루 만에 목표 동의수를 돌파하는 등 유예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부상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코인 과세, 그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IM머니에서는 지난 이슈 점검을 통해 코인 과세와 가상자산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으니 해당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폐지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에는 결손금 2월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현 가상자산 과세안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작년에 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올해 1억 원의 이익을 봤다면 누적 1억 원의 손실 상태라도 올해 이익분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로 얻는 순이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과 과세 형평성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현 코인 과세안은 해외 거래분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해외 거래소에 있는 계좌 중 5억 원 이상만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고 해외 거래소는 국내 조세 당국에 자료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조세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조세 회피는 다른 국가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OECD 국가들은 국가 간의 코인 정보 교환이 가능한 카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실질적으로 2027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하는 역차별 과세를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중 정책위원장은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일단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며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옮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기까지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해외 거래소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매매 이외의 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에어드랍과 스테이킹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테이킹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체 프로토콜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 조사가 어렵습니다. 에어드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드랍의 경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는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유니스왑,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봉크, 1인치 등의 코인은 초기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에어드랍된 코인들입니다. 이들은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입니다. 게다가 스테이킹과 에어드랍을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을 통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거래한다면 취득 원가를 파악하는 것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예를 들어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코인은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므로 기타 소득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 항목으로 분류 과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의 기타 소득 분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민주당은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한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기타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의 매매 수익을 내서 과세 대상이 된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해외 코인 과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코인의 법적 성격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단계인 만큼 우리나라도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코인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76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한 시점부터 금투세를 폐지한 주식보다 투심은 가상화폐로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과세를 포함한 과도한 제재로 인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 과세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과세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대다수가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방법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투자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과세 범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현실적인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IM머니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비트코인 전망과 시황에 이어 알트코인의 분석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질문이나 소통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주세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